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들어 또 핫해진 그룹 CJ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내에서 어떤 리모델링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저희가 바라볼 테고요. CEO 얘기들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흡수합병 얘기들을 하게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통신주가 왜 오르는지까지도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룹 얘기지만 시장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오늘도 이 내용들 그리고 연예계 소식까지 또 꽉꽉 채워서 오늘 50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심층 토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하이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운은 뗐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CJ그룹의 빅픽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번 주에 나왔었던 뉴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J 오쇼핑이 네. CJ E&M을 흡수합병하기로 했잖아요. 합병이 이제 확정됐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8월 1일로 이제 우리가 아마 통합 오쇼핑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비율도 벌써 1대 0.41로 확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왜 하는 거냐? 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지금 뭐 많은 예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알리바바가 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회사에 지분을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 예. 또는 컨텐츠와 커머스의 결합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양상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마존 같은 회사를 볼 수 있겠고요. 온라인 커머스를 하거나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된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그런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네. 그런 이 미디어들하고 많이 결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은 이미 오래됐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조금 이것이 생뚱맞아 보이는 건 뭐냐면 IT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E&M이야 우리가 워낙 익숙한 회사고 공연까지도 진출해 있고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오쇼핑은 우리가 뭐 홈쇼핑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예.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우선 그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 인수합병이긴 하지만 네. 그룹 내 계열사 간의 합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또 이 삼성의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네. 합병이 이제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대기업 재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요. 예.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합리성이 높은 결합이다 이렇게 네. 관측이 되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합병하는 것은 지금 외형상의 문제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 신사업 전략들이 추구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재현 회장이 많은 좀 고초를 겪고 네. 경영 일선에서 이제 첫 번째로 CJ그룹의 리모델링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합병이 포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CJ의 미래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는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포석, 네. 첫 번째 단추를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복합 미디어 그룹으로서의 E&M과 네.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유통업체로서의 오쇼핑은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나 앞으로의 시너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흡수합병에 대해서 사실 어떤 주가적인 부분과 기업 가치적인 부분을 좀 따로 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융복합이라는 말이나 뭐 미디어 앤 커머스 신 비즈니스 모델 하면 딱 들어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가치적인 측면에서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번 사안을 판단하셨나요? 일단 CJ 오쇼핑과 그 CJ E&M은 업종도 좀 다른 산업이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CJ 오쇼핑은 유통 산업이고요. 그리고 CJ E&M은 미디어 산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합병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유통사업에 미디어가 붙기 때문에 어쨌든 멀티플 향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합병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 다음 날은 CJ 오쇼핑, E&M 모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모습이 보였느냐라는 거를 좀 분석을 해본다면은 오쇼핑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현금, 캐시가 많은 이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E&M처럼 제작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산업에 이제 있는 업체가 CJ 오쇼핑의 현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많이 생겨나면서 CJ 오쇼핑이 더 큰 폭락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도한 우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CJ 오쇼핑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라는 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M 입장에서는 합병을 한다 그래서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역량에서 거기다가 커머스가 붙는다면은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속도는 좀 늦게 갈 수는 있지만은 전혀 투자가 더 확대돼서 손해볼 게 있다든지 뭐 훼손될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성장 국면이 탈피될 거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CJ E&M 측면에서는 현금성 흐름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합병 이후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도 한번 봤더니 이 두 그룹에 관해서 각 증권사마다 리포트를 하나씩 다 내놓는 모습이었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증권사별로 약간 좀 상이했어요. 시너지가 나타날 거다 하면서 CJ E&M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데도 있는 반면에 주가 측면에서는 좀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원님께서 앞에서 기업 가치로는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주가는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좀 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중립적인 의견이 나왔던 거는 멀티플에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한다 그래서 멀티플이 하락할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멀티플을 디스카운트 한 거에는 좀 논리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그 합병을 전제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CJ E&M은 단순 PER보다는 넷마블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을 하면서 이 두 개 회사만의 지분 가치만 합쳐도 지금 시가총액에 거의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합병을 이슈를 제거하고 나서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붙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훼손될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약간 시장이 해석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되신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두 종목의 주가 흐름도 저희가 계속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합병에 대해서 어쨌거나 굉장히 단순해진 거잖아요. 두 개가 합병이 맞습니다. 되면서 하다 보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그룹사 내에서 특히 이제 오너 일가가 존재하는 이제 재벌그룹 내에서 이 계열사 간 합병이 있다. 그럼 이제 승계구도 얘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익숙한 얘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 또 그러한 포석이 굳이 없으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냐 부수적인 것이냐 부수적인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재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정치 경제적인 일이 복합된 사안을 우리가 한 5년 정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적체돼 있었고 이재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서 할 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그룹을 단순화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이 나아가야 할 미래 사업 쪽으로 뾰족하게 다듬어 보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빅픽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 주가에 대해서 비관론은 없어요. 좀 보수적인 입장과 낙관적인 입장이 이제 공존하지만 이 이유는 뭐냐면 빅픽처는 스케치일 뿐인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안에 과연 3세 경영 구도가 숨겨져 있는가? 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문제다라고 봐요. 지금 이경우 상무가 이제 미국 본부에 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인 이선호 제1재단 과장 아닙니까? 이 30대인데 다 경영 수업을 한참 더 받아야 될 연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분 구조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CJ 홀딩스, 그러니까 주식회사 CJ죠. 그 밑에 지금 계열사 구조는 훨씬 심플해지는 상황에서 3세 경영은 경영학습을 훨씬 더 받아야 될 시간이 남아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현 회장이 직접 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는 체제가 수년은 더 갈 거고요. 예. 적어도 지금 합병의 어떤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는 3세 경영은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있는 전략적 포석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특별히 이 업다운이 크지 않아요. 네. 그냥 고만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경영 승계 문제는 아마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벌써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후폭풍을 재벌 기업들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네. 두 사람이 이제 자녀가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도 아직은 어떤 공식석상 가장 전면에 드러나지 않다가 네. 이제 이름이 어쨌거나 거론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정책 측면이나 또 이재용 회장의 의지를 봤을 때는 물러날 것 같진 않지만 그렇죠. 언제쯤 이 자녀들이 이제 이사 경영으로 돌아서게 될까? 네. 예. 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승계는 됩니다. 네. 승계는 돼야 되는 거죠. 자,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 우리가 법인 조직을 만든 이유가 법인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설립자부터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고 조직은 영속될 수 있다라는 가정인데 예. 물론 국내에서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훨씬 짧거든요. 네. 평균 수명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CJ 같은 그룹이 이제 3세, 4세를 바라볼 때, 네. 이 문제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 문제가 있죠. 또 이미경 부회장의 건강도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미리 준비는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병이 이 승계의 포석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고수하고 싶네요.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이미경 부회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ENM의 경우에는 이미경 부회장이 만들어냈죠. 그럼요. 미디어와 예. 컨텐츠 지금 다 읽어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마마가 있었습니다만 이미경 부회장의 또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경 부회장이 이 사업에서 손을 때리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경영권은 이재현 회장 중심으로 굳혀져 가는 가운데 ENM의 각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섭정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네. 이미경 부회장이 또 계속 관여해서 신사업을 개척하는 데는 이미경 부회장의 경륜이라든가 또 지혜라든가 또 이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든가 그것이 10분 활용될 것으로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룹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현 회장의 1인 경영 체제는 리더십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해서 네. 아마 이 남매 간의 시너지는 계속 나고 경영적인 트러블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CJ그룹의 3세 경영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CJ그룹 자체 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다시 한번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정말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로서 봤을 때 CJ그룹의 방향성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CJ그룹 차원에서요. 사실 뭐 CJ그룹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컨텐츠 전문가로서 그들의 큰 픽처를 보기에는 좀 평론가님이 더 코멘트 하시기에 적절하실 텐데,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바라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유통의 그 포션이 굉장히 큰 그룹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예.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CJ ENM은 계열사로서 문화적 파급력은 크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으로 보면은 큰 계열사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 실적이 많이 상승하면서 입지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CJ 그룹 내에서 컨텐츠라든지 미디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좀 다른 포트폴리오 군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CJ그룹 같은 경우에 뭐 적극적으로 M&A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간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각도 하고 인수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룹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가 워낙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네. 이거 어디가 축이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삼지창 구조로 봐요 저는. 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컨텐츠가 가운데 축이에요. 그런데 이 못지않은 규모의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하나는 유통 말씀하신 네. 대로
또 하나는 푸드 헬스 쪽입니다. 예. 굳이 이제 이 영역을 다 묶으면 푸드, 헬스, 바이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3축은요. 합쳐지기가 아주 쉬운 사업이에요. 통합되기가.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이것을 유통하는 일, 네. 커머스 이 세 가지를 이 축을 잡는 이재현 회장이 그래서 저는 이 빅피처는 스케치인데 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을 빨리 좀 보고 싶다라는 이제 궁금증, 호기심이 드는 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정점이 예. 어디가 될 것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낙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경영 전략에서 굉장히 정해져 있는 흐름이지만 조금이라도 CJ만의 좀 독특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텐데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 8월 1일 합병이니까 예. 중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적체된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 투자가 어디로 쏠리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네. 포트폴리오의 축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분이야 워낙 이제 사전 지식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시는 거겠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CJ그룹이 지금 어떻게 재편이 되고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화면으로도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이재현 회장의 어떤 리모델링 분야에서 지금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평론가님께서 다시 한번 좀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신다면 저게 이제 훨씬 간단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됐죠. CJ 건설이 이제 또 이제 합쳐졌죠. 그리고 이제 제일제당이 이제 합쳐졌고, 이게 제일 정점에 있는 게 CJ 주로 보시면 되는데, 예. 우리가 지분 구조상으로는 이제 많은 재벌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이 체제 정비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롯데가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다 상장하겠다, 기업들을. 그리고 홀딩스 중심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게 약속들이었는데 CJ는 거기에 비해서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예. 이 기존에도 심플했는데 더 심플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경영을 하는 탑의 입장에서, 탑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훨씬 드라이브 걸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계열사가 복잡하고 지분도 그 안에 비상장 얽혀 있고 거기에 또 가족 관계도 얽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조정하다가 속도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 네. CJ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동안 상당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것을 이제 뚜껑을 열고 시동을 거는 이제 초창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CJ 그룹의 총체적인 가치에서 이런 거죠. 이게 이 디르케임이라는 사회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예. 지금 그룹 재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평론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갖고 있었던 의문 아닌 의문이 이제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CJ그룹에 대한 어떤 그룹 내에서 복잡성을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우리 국내 대기업 중에서 CJ는 그래도 굉장히 단순한 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앞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이런 일원에서 더 좀 단순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바이오 쪽에서 네. 어쨌거나 주력 산업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헬스케어는 매각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걸 선택과 집중으로 봐야 될지. 그게 재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축이, 푸드는 워낙 강력한 축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헬스나 바이오를 더 붙인다고 했을 때 헬스를 강화한다라는 전략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헬스케어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요. 헬스를 강화하는데 헬스를 왜 매각하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헬스 사업 안에서, 바이오 사업 안에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하고 하나는 레드 바이오라고 한다면 그린 바이오는 주로 이제 가축 사료라든가 네. 또는 이제 이 건강식품,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자연식품, 자연 추출물을 가지고 식품화 혹은 약품화하는 것이고요. 네. 레드 바이오는 신약 개발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많은 바이오들이 신약 개발에 이제 돼 있어서 한미 약품의 주가가 출렁출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임상 실험이 끝나가고 있다. 그럴 때 주가가 드라이브가 걸리는데요. 그 레드 바이오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의 헬스케어는 좀 신약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리해서 떼어내고 새로운 바이오 부문의 이제 사업 주력은 그린 바이오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드와 그린 바이오는 아주 바로 직결되는 그렇죠. 사업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헬스라고 하는 이 명분에 걸맞는 사업 부문들을 강화해서 하나의 이제 그룹핑을 이제 해놓게 네.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삼지창 부문에서 커머스는 독자적인 영역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가 지금 커머스와 연결되는 게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합병 구조고요. 네. 또 하나의 이제 주축 사업인
푸드와 헬스와 바이오가 그린바이오 중심으로 연결돼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럼 지금 삼성도 가장 미래 사업으로 바이오를 얘기했는데 네. 삼성과는 다른 방향, 그렇죠. 다른 형태로서의 CJ의 푸드바이오 사업을 예. 기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떤 푸드바이오 측면에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한 해, 두 해 뭐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않죠. 예, 이미 이제 전통 제약 기업들이 여기 분야에서는 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CJ 그룹으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계속 매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배구조와 다른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도 한 가지 제가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LG U+가 CJ 헬로비전 인수한다는 얘기가 막 해가지고 시장에서 한번 들쑥날쑥 했다가 결국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저희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또 애매한 게 합병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케이블 TV 인수는 검토하고 있다. LG U+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가 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M&A라는 거는 이제 딜이 완료가 될 때까지 네. 사실 굉장히 어떤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기대감이 높은 거는 한번 그 CJ 헬로를 CJ 그룹이 한번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SK텔레콤하고 합병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정에 불허가 나면서 좀 좌절이 됐었고요. 근데 사실상 글로벌 미디어, 특히 이제 미디어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트렌드를 보면은 융복합, 그 수직 계열화를 이제 다 구축한다든지 이런 트렌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좀 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CJ 헬로가 속해 있는 케이블 산업은 현재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네. 뭐 이제 성장이 더 이상은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통합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일까라는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전문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좀 허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IPTV에서 지금 더 가입자를 더 가져가고 싶어하는 LG U+라든지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입장에서도 CJ 헬로라는 그 유료 방송 플랫폼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는 CJ 오쇼핑과 CJ E&M의 합병 법인이 그닥 그렇게 시너지가 나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제 의외로 플랫폼과 컨텐츠가 시너지가 날 거라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그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플랫폼한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네. CJ E&M의 컨텐츠를 CJ 헬로한테 독점적으로 주지 못한다면은 그닥 생각보다 시너지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에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헬로를 매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현금을 가지고 더 투자에 집중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기존의 플랫폼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통신사 입장에서는 41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가지고 간다면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의 M&A 방향성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CJ 그룹 입장에서는 CJ 헬로를 매각하려는 의지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네. 되는 거고요. 이제 그 통신사 입장에서도 매물이 나온다면은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나 이번 이슈에 대한 의미는 알겠습니다만은 평론가님께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LG U+는 CJ 헬로와 합병할 개연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SKT가 공정위에서 불허한 거는 KT와 SKT는 항상 이통시장에서 과점 사업자로 많은 제재를 받아왔어요. 네네. 시장이 좀 다양화되기를 기대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이동통신사는 KT 아니면 SKT의 싸움이었거든요. 빅3라고는 부르지만 LG U+는 항상 격차 큰 3위. 네. 사실은 3개밖에 없는데 3위면 꼴찌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 업체인데 LG U+는 지금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네.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네. 오랫동안 이 순위는 극복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 하나에 네. 이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릅니다만 뭐 가상화폐 논쟁이 요즘 뜨겁죠. 그런데 어쨌든 이 케이블 TV를 포함해서 케이블 TV는 상당히 전통적인 사업 모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모바일과 접목해서 뭔가 다양한 컨텐츠를 특화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했을 네. 때 LG U+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인가. 여기서 그걸 구축할 수 있는 시간 없는 거예요. 예. 아까 이 헬스케어를 CJ가 포기하는 이유는 레드바이오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과 R&D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적, 실리적으로 가겠다. 버릴 건 버리겠다 이 입장인데 LG 플러스는 축적된 뭔가를 획득해야 되는 입장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CJ 헬로비전은 지금 CJ 헬로가 됐죠.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하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SKT도 가지려고 했다가 못 가진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 법적인 허가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에 딜은 결국은 이제 가격 협상이 이제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LGU 플러스는 적극적일 것이다. 물론 이제 포커페이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 욕망은 굉장히 강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해보고요. 다만 하나, 아까 E&M과 오쇼핑이 합병한다는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E&M과 사실 CJ 헬로는 상관성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 CJ 헬로의 엑기스 사업, 뭔가 핵심적으로 물론 이제 가장 강점은 뭐냐면 지역 권역별 케이블을 기존의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CJ E&M이 또 뽑아올 사업 내용들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CJ는 CJ 내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매력 있는 매물로 헬로를 내놓고 이 LGU 플러스가 거기에 이제 한번 응할 것인가는 저는 몇 달 안에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잠깐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을 두 분이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고 저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궁금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LG U 플러스는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케이블 TV도 인수는 할 거고 그런데 이제 CJ 헬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LG U 플러스가 다른 케이블 TV 사업을 이렇게 인수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CJ 헬로에 대해서 끝까지 좀 집요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SK텔레콤도 한번 CJ 헬로를 인수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CJ 측면에서 봤을 때는 CJ 헬로 어떻게든 좀 매각으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평론가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LGU 플러스의 이제 CEO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한 곳과 딜을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딜을 하는 게 좋겠어요? 경우의 수를 펼쳐놓을 겁니다. 제 내심의 우선순위 정해져 있죠. 1순위, 여기를 가장 갖고 싶어. 그렇지 않다면 2순위, 요 정도. 나머지는 그냥 원오브댐들인데 옵션을 많이 늘려서 야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아. 지금 좋은 조건 제시할 때 빨리 오지? 이것은 협상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CJ 헬로를 인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LG 플러스에서. 이게 이미 물밑 접촉이 다 끝나서 합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LG 플러스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신용을 할 겁니다. 그게 오히려 옳은 거고요. 다만 CJ 헬로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매각 가능성이 높다. 안 되면 못하는 거지만 응할 수 있는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안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CJ 그룹의 흐름은 심플리피케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줄줄이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씩 처리하고 집중해 나가는 모양으로 갈 것이라는 점에서 매물 가능성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CJ 헬로에 대해서 연구원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는 내용 말고요. 혹시 뭐 증권가에서 연구원님만 아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평론가님께서 이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SK텔레콤이 한번 좌절이 됐던 거는 사실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정부한테 SK텔레콤이 좀 그때 당시에 밉보였던 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었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말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문제로 불어가 된 건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런 매각 절차가 진행이 돼서 합병 절차가 이제 승인이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좀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LG U 플러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인수에 뛰어들 거라고 보는데 지금 CJ 헬로뿐만이 아니라 PE가 지주인 그 딜라이브도 시장에 항상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 딜라이브에도 관심을 보일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매물을 봤을 때 CJ 헬로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CJ가 가지고 있었던 업체이고 그리고 딜라이브는 PE가 상당 기간 가지고 있었던 업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PE들은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한참 이제 HD로 전환을 할 때, 디지털로 전환을 할 때 그런 투자가 조금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CJ 헬로랑 비교해 봤을 때는 CJ 헬로가 훨씬 더 투자도 다 진행이 돼 있고 가입자 관리도 잘 진행이 돼 있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입자당 가치는 CJ 헬로가 딜라이브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인수자 입장에서는 CJ 헬로가 가입자도 더 많고 그리고 더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CJ 헬로는 렌탈 서비스라든지 신사업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을 하더라도 CJ 헬로가 더 매력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CJ 입장에서도 한번 매각 의사를 표현을 했던 그 시기와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나 그렇게 그 변화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매각 의사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시장에서도 CJ그룹에 대한 M&A 소식이나 특히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CJ 헬로에 대해서는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주가 향방이나 또 기업 가치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또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하이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심층 토크 해봤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